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3월 2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나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때와 장소는 가립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 가운데 그 행정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그 과도한 업무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도들의 소재도 파악해야 되고 또 이제 증상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등 그 대전시에서는 현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전시회가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그 대전시에 좀 과도하게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지금 방역 당국 집 정신이 없죠.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근데 이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과도하게 대전시 의회가 요구를 했다. 어떤 걸 요구했길래 이렇게 과도하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그 한 의원이요. 그 이번에 대전시에 그 자료를 여러 가지를 좀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지 아니면 좀 과한 측면이 있는지 그 아나운서께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요. 그 방역 물품 보유 현황과 마스크 보급 현황, 대전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 시설과 신도 현황, 중국인 유학생 현황, 대전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홍보 내역, 다중시설 그 폐쇄 내역, 열화상 카메라 설치 현황, 그리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도시철도 조치 현황 및 계획 등이었다고 합니다. 예. 한 의원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런 요구를 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자료 수준을 보면 거의 좀 행정 사무감사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을 그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파악, 그리고 폭주하고 있는 문의 전화 응대, 질병관리본부와의 정보 교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등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좀 이게 너무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의원은요, 그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별로 구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동별 자치생 현황까지도 파악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간을 조금 돌려서 지난주 월요일을 보면은 그 대전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 대책회의를 가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좀 불필요하게 호출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바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면서 이게 좀 회의 결과와 좀 실제가 달라도 좀 너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대전시의 김종천 의장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엄청나게 쌓인 상황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좀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좀 다 때가 있고 또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라도 좀 더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같이 담배도 나눠 피우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제 교정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군부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계룡대 매점에서 사병들은 빼놓고 간부들에게만 마스크를 판매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병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간부에게만 판매했다는 건데요. 예. 그 국방부에 따르면은 계룡대 매점에서는 지난 24일에서 25일 이틀 동안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량이 이제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5매까지 이제 판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판매 대상에서는 사병이 제외됐다고 합니다. 왜 사병들에게는 판매하지 않았답니까? 네, 그 일반 사병들은 한 달에 10장씩 마스크를 지급받는 반면 그 간부들은 마스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사병들의 휴가나 외출, 면회가 전부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추가로 마스크를 구할 길이 없어서 사병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장이면 요즘은 뭐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되잖아요. 네,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예. 물량이 딸다 보니까 네. 뭐 이틀, 사흘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예. 네. 이틀씩 써도 한 열흘은 또 필요한 게 이제 마스크인데 사병들은 또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차단된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군대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병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간부들은 마스크를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그 퇴근한 뒤에 외부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가족들을 통해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병들처럼 지급받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그렇게 썩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여기 뭐 군대를 보낸 본인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좀 상심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걱정하실 법도 한데요. 간부들이야 뭐 군인이라는 직업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지만은 그 사병들은 말 그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조치를 보면 그 평소 군에서 사병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계룡대에서는 그 3월부터는 사병들에게 하루에 한 개씩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제 3월이 됐으니까 그 예정대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뭐 전우라는 군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노래 가사 2절 첫 소절이 바로 뭐 한 가지 담배도 나눠 피우고인데요. 이런 전우의식이 우리 군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병은요, 간부들 뒤치다거리하면서 불합리함을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우리 모두의 그 소중한 자녀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죠.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안 돼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불안한 천안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코로나19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천안은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인데요. 하지만 지금 천안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현재 충남 지역의 총 확진자 수는 82명인데 그 이 중 74명이 천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충남 지역 전체의 확진자 중 90%가 넘는 수치가 천안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천안시가 좀 너무 처음에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이 천안시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천안에서는 줌바 댄스 교습이 이뤄진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남 8번 그러니까 이제 천안만 따지면 5번 확진자가 여러 군데의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면서 그 줌바 댄스 강사로 활동해서 이제 다른 많은 수강생들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현재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이런 운동시설 10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려 50명 가까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아직까지도 그 이런 운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못하는 겁니까? 그럼 안 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못한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가족 간 그 감염처럼 지역사회에서의 그 2차 감염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시 동남구청 소속 40대 공무원하고 그 13살 자녀 역시 그 이런 운동시설을 이용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러는 사이 접촉자가 190명이 늘었다고 90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뭐 심지어는 2살짜리 어린아이까지도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운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빨리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기대와는 달리 그 천안시는 오히려 좀 갈팡질팡 대응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만 가고 있다는데요. 예. 어제는 그 지역 확진자 4명이 추가돼서 73명이다 이렇게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가 이 4명이 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를 다시 69명으로 69명으로 바로잡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시티점이나 그 롯데마트 천안점에 대한 동선 파악을 좀 늦게 해서요. 그 이곳에 대한 방역도 일주일이나 늦게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천안시도 최선을 나름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제한된 인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천안시는요. 그 2개의 보건소와 12개의 보건지소의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모든 보건 인력을 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다소 늦기는 했지만 충남도에서 30명의 그 역학조사 인력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체 채취수가 이제 급증하면서 여전히 현장 조사 인력은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충남도 전체 확진자 중에 천안에만 90%가 넘게 몰려 있으니까 예. 그 천안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남도와 천안시 보건당국이 천안에 90% 이상의 좀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어제 교육부 발표도 있었듯이 그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대전시 교육청은 그 학교와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그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대한 개학을 3월 23일로 그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줄어들게 되는 수업 일수는 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해서 그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업 일수가 그러니까 휴업 일수가요. 그 보름을 초과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정 수업 일수를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이제 감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학생들의 학습 공백도 우려가 되고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당국은요, 그 가정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단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나 EBS 강의 같은 그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긴급 돌봄도 실시하는데 이거를 3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책임 아래 그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연결해주는 비상 연락망도 구축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한다고 하고요. 그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는 즉시 이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예. 개학이 연기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출근을 안 하나요? 네, 일단 교육청 지침을 보면요. 그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일단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휴업일 동안에 그 근무지회 연수나 연가를 사용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어제 그 교사들이 정상 출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교육부나 대전시 교육청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거죠? 네, 지침을 좀 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학을 연기한 이유가 바로 그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피해보자는 게 그 이제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교사들을 학교로 출근시킨다면은 이거는 개학을 연기한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그 휴업 기간 동안 내내 그 출근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 교직원 1명만 감염돼도 학교 전체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만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이 즉각 그 행정지도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육청은요, 일부 학교에서 그 새학기 첫날이라 출근했거나 그 회의를 했던 걸로 안다면서 최대한 좀 유연하게 근무하고 전체 회의도 자제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설마 걸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보다 확고한 안전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4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불의 도시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우리 지역인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폭발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지진처럼 큰 진동이 있어서 공장 인근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많은 시설물들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은 물론이거냐 주변의 당진과 태안 같은 그런 도시들의 주민들까지도 공포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예. 새벽 3시라면 모두가 잠든 아주 여러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장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요, 폭발 충격으로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온 동네가 그야말로 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폭발로 인해 불기둥이 이제 수십 미터나 솟아올라서 이제 주변 하늘이 또 온통 빨갛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이제 불길을 잡았다고 하고요. 다행히 사망자 는 없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주민과 노동자 11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피령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서산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열거하기 힘든 만큼 이곳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났었는지 심각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에는 현대 오일뱅크 서산 대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한 공사 현장에서 유압호스가 폭발해서 이 호스에 맞아 40대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 마그네슘 야적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하나토탈 공장이 공장 정기 보수 작업을 한 뒤에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함께 20m가 넘는 불기둥이 치솟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서산 오토밸리 안에 있는 삼보산업 공장의 알루미늄 폐기물 야적장에서 화재가 난 적도 있었고요. 2018년에는 LG화학 서산 대산 공장의 RV 탱크가 폭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예. 같은 해 2018년에는 KCC 서산 대산 공장에서도 화재가 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KCC 측은 본사 직원들만 방독면을 씌워 대피를 시켰고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협력업체에는 화재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역시 같은 해 2018년 하나토탈 서산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하나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가 나중에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하나토탈 서산 대산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가 있은 지 불과 3주 만에 같은 곳에서 또다시 이제 대량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역시도 사고 직후 하나 측에서는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이 사고로 650명가량이 이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현대 오일뱅크 서산 대산 공장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다면서 남아있는 가스를 태워서 큰 불이 이제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 좀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예. 이곳은 정말 이 화학 물질을 다루는 대규모의 큰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끊임없이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서산에 있었던 사고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 못지않게 사고를 방지하자 이런 내용의 각종 결의대회나 대응훈련, 합동훈련, 캠페인 이런 것들도 정말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이런 결의대회니 합동훈련이니 이런 것들이 그저 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하지만 사고 이후 과태료 얼마 내는 식의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안전에 소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를 좀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법 개정과 시행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알프스 온 알프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 표현인데요. 예. 알프스 산 위에 또 다른 알프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산 넘어 산 이런 뜻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예.
말씀하시죠. 네네. 그 지금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이 딱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그 터미널 조성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자인 그 KPIH 대표와 그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좀 극에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 PD가 예전에 뭐 영어 강사도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아주 뭐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것도 그 유성 복합 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 또 잡음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선분양 의혹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뭐 PF 대출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선분양 그 불법 선분양 문제는 그 유성구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그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KPI 측은 토지대금 594억 원을 완납해서 그 투자사인 KB증권으로부터 PF 대출 승인을 받아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KB증권 측이 그 주주들의 100% 백지 위임을 투자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PF 투자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회사 대표와 주주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 갈등의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사업이 이게 좌초되면은 그 뒤따를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양측 모두는 뭐 갈등은 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 회사의 사내 그 이사이자 주주 중 한 명인 조모 씨는요. 그 이 회사의 송동훈 대표가 투자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또 다른 투자자로부터 이제 주식 압류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좀 압류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주식을 양도했다고 이제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다시 당했다 뭐 이런 일을 좀 폭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송 대표가 독단적으로 그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분양회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놓고 그 분양 대대행 권한을 그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내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요 압류 소송 당한 거는 맞지만 그 조 씨가 거짓말을 하면서 25억 원의 돈을 빌리면서 자신을 이제 보증인으로 내세운 일이 있었다 뭐 그거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한 친구의 분양 회사와의 그 대행 계약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약사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인물인 오모 씨가 그 100억 원을 가져오겠다면서 대대행 권한을 좀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이행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 돈을 빌려 자신에게 줬다는 그런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오모 씨가 고소를 당했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대행권에 또 대행권을 행사하는 게 대대행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복잡하면 통상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늘 보아오던 그 현상들인데 유성복합 터미널은 예,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게 걱정인데요. 그 이 사업에 대해 PF 승인 결정을 내린 그 KB증권 측에서도 이게 투자 계약 조건으로 내건 그 주주들의 100% 백지 위임 이 기한이 오는 4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만약 이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는다면은 KB증권 측에서 이제 투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데요. 10년 넘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이게 그 대전시와 유성구청 그리고 대전도시공사의 미숙한 행정력에 그 시간만 좀 낭비하면서 토지 보상비 등 이제 사업비만 수백억이 오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공공 편의성은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나 유성구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5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나 목요일 순서와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외출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와 오늘 사이 그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대전에서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8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일은 그 대구에 놀러 갔다가 그 대전 동구 자양동 친구 집에서 지냈던 20대 여성이 그 입원한 지 열 이틀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 이 여성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그 방국 당국이 현재 좀 긴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충남대병원 측은 이 여성의 증상이 경미해서 그 항바이러스제나 그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도 않았고 또 별다른 치료 없이 이제 상태가 호전되어서 완치 판정과 함께 퇴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첫 완치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어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어제 오늘 계속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 대전 16번 환자의 그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군 시설인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있는 국군 의무학교 소속 그 부사관인 이 확진자는 지난달 14일에서 16일 사이 그 대구에 가서 자신의 딸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전으로 돌아온 뒤 그 2월 18일 처음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딸은 지난 3월 2일에 그리고 부사관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군 의무학교 측에서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사관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이 되었겠죠. 예.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부사관은 이런 지침을 어기고 부대와 부대 인근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까? 네, 그 대전시가 공개한 동선을 보면요, 그 부대 내 식당부터 쇼핑타운, PX, 탄동 하나로마트, 부대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 중화요리집, 그리고 병원과 약국 등 정말 많은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오한과 발열로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구 방문 이력이나 그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병원 측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뭐 동선을 보면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활동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그 2차 감염 우려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 정말 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방문인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일 그 대전 자운대 안에 있는 국군 대전병원과 간호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은 그 이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는 국군 의무학교와 상당히 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방문했던 3월 2일 이 부사관은 그 자가격리가 해제되어서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예. 그 대통령 동선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의 동선이 이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사관의 보직이 그 국군 의무학교장의 그 수행 업무라고 하니까 만약 대통령이 그 행사장에 갔을 때 국군 의무학교장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면은 동선이 이제 겹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안전 불감증이 정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상시국인 만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제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실마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진이 그 비디오 게임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그런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예. 이 게임 이름은요, 그 묶는다는 뜻을 가진 폴드잇, 그러니까 줄여서 폴딧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 형태의 단백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묶어내어 이제 구조를 좀 변화시켜보는 일종의 그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대 연구진과 게이머들은 그 지난 2011년 이 폴딧을 이용해서 에이즈 발병원인인 HIV와 관련이 있는 그 레트로바이러스 생성에 관여하는 프로테아제 효소 구조 해독을 성공한 바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 이 연구진과 그 수천 명의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 폴딧을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퍼즐을 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비디오 게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한다고요? 네네. 이색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신선한 것 같은데요. 그 이런 와중에 그 대덕 특구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그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사스와 메르스의 중화 항체를 그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예.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붙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 치료법을 좀 응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연구단은요, 그 코로나19의 유전체 분석을 그 해서 이제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좀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좀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코로나19에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니까 좀 획기적인 그런 진전 실마리가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직까지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니까 이게 좀 속단하긴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요. 그 실마리를 찾아낸 거는 분명 좀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곧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아 그 태어난 20대 여성처럼 좀 기저질환이 없는 그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이 코로나19에서 이제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너무 막연한 공포감 느끼지 마시고요. 예. 그 평소처럼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무탈하게 이 시기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